안녕하세요, 경제마입니다. 오늘은 요새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 기사와 함께 부동산에 하락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암호화폐도 이제 시즌이 끝난 거 아닌가, 주식도 나스닥 떨어졌던데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제 투자 관점도 좀 공유하면서 지금 공포심을 느낄 때가 오히려 나한테는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라는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요새 좀 연말이라서 제가 하는 일도 있고 하니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는 꼭 올리려고 하는데 좀 그게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같이 바쁠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이유는 금리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주담대 변동금리가 5% 넘었고 내년 더 올랐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영끌족 큰일 났다, 이제 폭락 온다, 영끌족들 다 이제 매도한다, 이런 유튜브와 뉴스 기사 보면은 매수를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호가가 엄청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뉴스를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일수록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아파트 값이 왜 떨어지냐 그러면 뭐냐면 금리 인상의 공포와, 우리나라는 좀 금리 인상 됐죠. 0.25% 이미 됐고 앞으로 또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현금 부자들은 이미 다 사놨고 앞으로는 대출 받아야 살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 받지 못하니까 매수자가 없으니 숨 고르기 장세는 그렇게 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럴 때일수록 뉴스 공포심을 자극한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데이터는, 부동산은 KB 통계를 봅니다. 일단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보시면 최근 일주일인데 매매가격이 0.1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완화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락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결국에 뉴스는 여러 가지 그 매매 거래 중에서 한두 가지를 좀 부각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잘 뜯어보면은 전 거래는 로얄동에 아주 좋은 거래였는데 다음 거래는 1층, 2층, 저층에 로얄동도 아니고 선호 타입도 아닌 그런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1억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하나 두 개씩 사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물론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잠깐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조정기가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계속 올라가면은 언젠가 분명히 큰 급락이 와요. 주기적인 이런 조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 심리도 엄청 좋지 않죠. 이 매도자 많음 시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100 이상이 돼야 매수 우위인데 지금 2021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전국이 다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폭락 장세냐 그렇다기보다는 금리 인상,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매도자 많다는 게 영끌하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인상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당연히 적겠죠.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얼마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 지금은 안 살려고 해야죠. 이런 불안정인 시장 속에서 지금 안 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포감에 지금 매수자가 없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공포감에 급매로 나온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보셔서 지금 공포 물건이 나온 것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가 적기지 않을까. 영끌 물건을 하나둘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리가 왜 될 거라고 예상하냐면 미국이 최근에 FOMC 회의에서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3월에 끊는다고 했고요. 3회 금리 인상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막 2%, 3%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한 번에 0.23%씩 올려서 내년에 아마 0.9%에서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한 3%, 4% 되려나? 이게 아니라 3회 인상해가지고 1%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이 금리 인상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하냐? 인플레가 최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전년도랑 비교해서 6.8%, 생산자 물가 지금 거의 10%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뭐 하는 거냐면 불난 집에 지금 소화기로 불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커진 불이 꺼지겠냐고요. 잘 안 꺼지죠. 왜요? 지금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은 뭐 1%, 2%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경제가 그게 좋지 않아요. 코비드도 이제 아직까지 안 잡혔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때문에 제로 금리 현재 유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3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시사만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에 지금 당장 결정된 거는 테이퍼링을 빨리 끝낸다 이것만 결정된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금리 인상 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목적이고, 근데 그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 높아진 금리 인상, 높아진 금리가 인플레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년에 1% 오른다고 1년에 7%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한순간에. 자, 그리고 주택가격지수랑 통화량 공급 그래프 볼게요. 주택가격지수는 꾸준히 우리도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죠, 이 파란 색깔. 그리고 이거를 똑 닮은 것이 이 머니 서플라이 M2 지수죠. 이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보면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맞아요. 결국에 주택가격은 실물이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대 이후에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사실 보면은 찍어내는 화폐량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2020년 전에 2016년, 2017년 때가 굉장히 눌려있던 시기고, 이 눌려있던 게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위쪽으로 아직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폐 공급량 대비 그렇게 고가는 아니다. 거품이 많이 낀 상태는 아니다.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은 집값은 결국에 우상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폐를 안 찍어내려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성을 가질 때는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 없어요. 연준에서도 내년 금리를 3회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현될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봐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3회 인상한다 시사는 해놨지만 그게 제멋대로 실현될 건가, 마음대로 실현될 것인가, 결국에 경제의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셧다운을 한다 뭐한다 지금 하고 있는 판국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냐고요. 금리 올리면은 기업도 망한 기업도 있을 테고, 가계부채도 부담이 커질 테고, 더 경제적으로 힘든 양면이 올 수도 있는데, 양상이 올 수도 있는데 쉽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올랐으면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2% 위로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산시장도 건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가 어떨지는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뭐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되겠죠. 둘 중 한 분이 아마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상식적으로 이 두 분 중 한 분이 되겠죠. 뭐 김종선 대표도 국민의힘인데 100조 투입해야 된다, 100조 원 환영이다,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어느 당 후보가 되든 돈을 푸는 정책은 내년에 할 거예요. 돈을 풀면은 뭐가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를 오른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으로 돈을 이렇게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면은 결국에 돈은 풀리는 거예요, 시장에. 풀린 돈은 보통 어디로 가냐면 자산시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금리의 그 충격보다 이게 돈을 푸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공포심에
내가 능력이 됨에도 물건 안 사는 게 보다는 어차피 자산 우상향하니까, 그리고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지 간에 돈은 풀 거니까 화폐가 풀린다는 관점에서 지금 자산을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 힘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일단 뭐 지금 기존의 코비드도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크죠. 결국에 빗장을 왠지 걸 것 같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도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전에 코로나 같이 셧다운을 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줬는데 그것을 다시 셧다운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끔 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셧다운을 하게 되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 판국에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한다? 그러면은 진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셧다운이 다 되면은 금리 인상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지금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해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 조정 장세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뭐 주식은 아직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암호화폐, 부동산이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간 만큼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는 이 양상을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되고 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그때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이 원자재 금이에요. 금.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원자재 금이 제일 좋았다. 1970년대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금이나 원자재를 끼운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지금 금을 투자를 추천을 드리냐? 뭐 저는 금도 오르겠지만 금보다는 암호화폐 낫지 않을까. 왜냐면 1970년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부동산은 일단 가져가시고, 부동산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꼭 필요한 필수 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기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꼭 가져가시고, 부동산에 일단 투자를 하신 다음에 유효한 돈이 있다면 암호화폐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이나 원자재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은 추천을 그렇게 크게 드리지는 않아요. 주식보다는 원자재, 물가 연동 채권, 그리고 금,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주식은 저는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식 굳이 투자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할 건데 미국 주식을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피도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장세 오면 오르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거든요. 지금 3,000이니까 3,300, 3,000, 3,300, 3,000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코스피보다는 할 거면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우존스랑 코스피 보면은 봐봐요. 이거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2013년, 2017년 뭐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계속 쭉 우상향하죠. 이러다가 2020년 3월에 와가지고 한번 쭉 떨어졌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올랐는데 이렇게 쭉 올랐죠. 근데 코스피도 이미 이 3,000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횡보가 지금 최근 10년간 계속 횡보였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10년째 횡보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오미크론 셧다운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푹 쭉 빠진다면은 이런 되잖아요. 뭐 이만큼 빠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 공포 때문에 쭉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 적깁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2020년 3월에 투자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2배 벌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주식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안 샀는데, 물론 그때 저는 부동산 샀지만 안 샀는데, 이때 주식 샀더라면 지금 2배였겠죠. 좀 안타까워요. 제가 좀 더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지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다 그거죠. 껄무새죠. 여기 살걸, 여기서 살걸, 여기서 살걸. 지난 그래프 보면은 그걸 누가 못 말해요. 다 사지. 근데 앞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만약 쭉 빠지면은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살 거래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쭉 빠지게 되면은 구매를, 매수를 좀 고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더 심한 건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10,000였다가, 고점 $10,000였다가 2020년 3월에 3,000까지 빠졌었어요. 이 빠진 게 지금 몇 달러 같습니까? 지금 조정 장세인데도 47,000달러에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배가 올랐어요, 암호화폐도. 그래서 지금 조정 장세고, 지금 앞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더 빠지게 되면은 저는 더 살 거예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금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20배, 30배 올랐습니다. 1971년 브레튼 우주 체제 때 금값이 35달러였어요, 이론스에. 그런데 지금 1800달러죠. 1800, 1900달러도 가죠. 거의 50배 차이 납니다. 21세기의 금이 비트코인이라면 그때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금이 보여줬던 높은 상승률을 아마 비트코인도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순위가 일단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투자 관점이었고요. 이게 제 투자 관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공포심을 갖게 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섣불리 매도를 결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우상향하는 거고, 부동산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가진 않고 상승 완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파는 것은 너무 빠르게 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 또한 팔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의 판단입니다. 제 말도 그렇고, 어떤 유튜브의 말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 말을 듣고 이게 정말로 매수 적기다 생각하셔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버셔도 그거는 본인이 잘하셔서 한 거고, 매수를 하셨는데 진짜로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뭐 본인의 판단입니다. 제가 좀 미안한 감이 들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냥 제 투자 관점을 공유하고 준 거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은 안 팔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21세기의 금은 비트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보여줬던 금의 놀라운 상승은 비트코인이 이 시기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마였고요. 제 투자 견해랑 다르신 분들은 각자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